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민지영입니다. 오늘은 혈액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혈액형은 면역 쪽에 속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혈액형에서 본다면 우리 응집 반응이 있죠. 그 응집 반응은 바로 항원항체 반응과 똑같기 때문에 이 혈액형은 면역 쪽에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혈액형 하게 되면 이제 크게 보면 ABO식 혈액형과 또 RHC 혈액형이 있는데 이 ABO식 혈액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자, 첫 번째 종류 보면 여기서 좀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하셔야 될 게 그 적혈구 막에 있는 응집원의 종류에 따라서 A형, B형, AB형, O형으로 구분된다 했는데 이거는 적혈구 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그 표면에 이 응집원 자체가 몇 가지가 A, B, AB, O, AB는 A하고 B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형 같은 경우는 응집원 해가지고 응집원입니다. 근데 이건 실제로 항원항체 반응에서 본다면 얘는 항원에 해당됩니다. 항원에 해당되는데 항원에 해당되는데 이걸 항원이란 말하지 않고 응집원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적혈구가 응집원인데 사실은 적혈구 자체가 아니라 그 표면에 있는 이런 A라고 명명을 지은 어떠한 그 응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을 때 응집원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A형 안에는 혈장이라고 되어 있죠. 혈장 안에 응집소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항체가 되죠. 항체가 되는데 항체에 해당되는 응집소라고 있는데 이 응집소는 A형에는 베타라고 연명 지어진 응집소가 있습니다. 이 베타는 이 비응집소 있죠. 비응집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인식해서 응집을 시키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집원에는 A하고 B가 있고 응집소에는 알파와 베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B형에는 B가 있죠. B가 있고 여기서 알파라고 하는 응집소가 있습니다. 그럼 AB형은 뭡니까? AB형은 표면에 A라고 하는 응집원과 B라고 하는 응집원이 다 있을 때 얘를 AB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O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O형은 표면에 아무것도 없는 응집원이 아무것도 없는 대신 조심할 거 응집소가 알파, 베타가 다 있다는 겁니다. 물론 AB형은 없죠. 자, 그래서 혈액형 판정을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혈액형 판정할 때 좀 조심할 게 있는데 ABO식 혈액형 판정했습니다. 여기서 응집원 A 이거는 적혈구가 A형이 있는 걸 말씀드리겠죠. 응집소 알파가 만나면 했어요. 응집소 알파 어디 있습니까? 예, B형하고 O형 안에 있죠. 만나거나 거꾸로 반대로 응집원 B와 응집소 베타가 만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응집소 알파가 들어있는 항 A 혈청 이 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항 A 혈청이라는 것은 A의 항, 대항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를 응집시키는 혈청입니다. 이걸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수능이라든가 어떤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이 말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는 반복해가지고 익혀두셔야 될 겁니다. 항 A 혈청 뭐냐? A에 대항하는 혈청, 다시 말해서 A를 응집시키는 혈청. 어디 있습니까? B형이나 O형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항 A 혈청과 응집소 베타가 들어있는 항 B 혈청. 됐죠? 응집소 베타, B를 응집시키는 거. 항 B 혈청.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각각 혈액형 판정 대상자의 혈액을 떨어뜨려서 이거 두 개 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 슬라이드 걸스 같은 데다가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가 들어있는 항 A와 항 B가 들어있는 해서 응집 여부를 관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 군데만 돼 있으면은 A형, 또 여기가 아니고 B에만 돼 있으면 B형, 베타에 있으면 오른쪽에 응집되면은 B형, 둘 다 응집되면은 AB형 아니면 둘 다 응집이 안 되면 O형이라고 판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판정 자체는. 그래서 항 A 혈청에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 응집은 A가 있는 것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A가 있다는 얘기는 A형 아니면 AB형이라는 뜻이죠. 또 항 B 혈청에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 응집은 B가 있다. B형 아니면 뭐죠? 그렇죠. AB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 A 혈청과 항 B 혈청이 있는데 혈액형을 쉽게 판별할 수 있게 항 A 혈청에는 청색 색소를 보통 집어넣는다고 하고 항 B 혈청에는 황색 색소를 그 혼합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 A 혈청에는 B형인 사람의 혈청이 들어있는 응집소 알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저도 나왔죠. B형 표준 혈청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항 무슨 혈청? A 혈청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항비혈청에는 A형인 사람의 혈청이 들어있는 응집소 베타가 들어있으므로 A형 표준 혈청이라고 말한다 했으니까 이 말은 항비혈청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어떤 시험 문제든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수준으로 나왔을 때와 이거 위쪽에 표시된 걸로 나왔을 때가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별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반복해서 연습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헷갈려서 어떻게 될지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종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혈액형 했을 때 다시 한번 보면 항A혈청 뭐라 그랬습니까? 표준 B혈청, B형 혈액 안에 들어있는 게 베타죠? 알파죠? 참, 알파 있기 때문에 항A혈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A형을 집어넣었을 때 응집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형을 집어넣으면 응집 안 일어나죠. A가 있으니까 당연히 응집이 일어나겠고 O형은 없으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반대로 본다면 항비혈청에는 뭡니까? B형을 베타가 있는 거죠. 베타가 있기 때문에 베타하고 결합해야 되는데 A형은 없죠. 없기 때문에 응집이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B라고 하는 응집원이 있죠. 응집원이 있기 때문에 응집이 일어나고 A, B는 둘 다 일어나고 O형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수혈 관계인데 ABO식 혈액형과 수혈이다 했습니다. ABO식 혈액형과 수혈할 때 마구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혈액형이 하나라면 참 편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집어넣었다가는 당연히 이 혈관 속에서 응집이 일어나서 혈관이 막히게 돼서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혈할 때는 일단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소량 수혈도 잘 안 하거든요. 안 하긴 하지만 일단 이론적으로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보면은 수혈할 때는 같은 혈액형끼리 수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혈액형.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소량 수혈이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소량 수혈 얼마만큼이냐? 보통 한 200ml 정도라고 하는데 그 정상인 경우고 그래도 사고 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해서 절경근의 표면에 응집원이 수혈받은 사람 쭉쭉쭉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아예 대놓고 얘기하죠. 소량인 경우에는 수혈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수혈 하는 사람, 말이 맞나 잘 모르겠지만 했을 때 이게 많고 이게 적죠. 자, 그랬을 때 괜찮은 이유가 뭐냐? 이유는 이 수혈하는 사람 혈액 속에 들어있는 그 응집소가 수혈받는 사람 그 혈액 속에 들어있는 적혈구, 다시 말해 응집 뭐죠? 응집 뭐예요? 응집원이죠. 응집원보다 양이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응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그 응집소가 필요한데 그 숫자보다 응집원, 다시 말해서 적혈구가 더 많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밖에 뭉치지 못합니다. 이거는 응집이 됐다고 말을 하지 않거든요. 보통 응집을 됐다고 하면 수십 개 또 수천 개, 수만 개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응집이 되게 되면 막히게 되는데 한두 개 정도 응집됐다 해가지고 결합이 됐다 해가지고 그게 혈관이 막히질 않기 때문에 소량 수혈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O형인 사람은 혈액은 누구한테나 줄 수 있죠. 다른 소량 수혈로 가능합니다. 왜? O형 혈구는 괜찮지만 혈장에는 알파와 베타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대량 수혈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그 수혈 받는 사람의 적혈구와 응집을 일으키기 때문에 실제로 잘못하면 사망이 이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 경우에 소량인 경우에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또 AB형은 알파나 베타, 다시 말해서 그 응집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AB형 이 사람들은 소량 수혈은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관계로 수혈 관계를 갖다 나타냈는데 여기서 보면 O형은 다 줄 수 있죠. 다 줄 수 있고 A형은 A형끼리 줄 수 있고 O형한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B형은 마찬가지로 O형한테서 받을 수 있고 B형끼리 가능하고 근데 AB형은 모두 다 받죠. 자, 이런 관계가 수혈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RH식 혈액형인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이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RH식 혈액형하고 ABO식 혈액형은 좀 다른 체제입니다. RH식 혈액형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일반적인 그렇죠. 면역 반응, 일반적인 면역 반응 이런 거고, 그다음에 ABOC 혈액형은 선천적으로 나오는 면역 반응입니다. 좀 다르죠? 자, 그 차이점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일단 RH식 혈액형의 종류는 RH 플러스와 RH 마이너스로 나눌 수 있는데, RH 플러스, 자, 적혈구막에 RH 응집원이 있다는 겁니다. 응집원 D라고 명명을 지었는데 그 단백질입니다, 이게. 그게 있으면은 RH 플러스, 없으면 RH 마이너스형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표로 잠깐 정리해 봤는데, 자, RH 응집원, RH 플러스형은 응집원 있냐 없냐? 있으니까 플러스. 여기는 없습니다. RH 그 응집소는. 다시 말해서 응집소는 없고. 자, 여기서 RH 마이너스는 표면에 이 RH 플러스에 대한 단백질이 있냐? 응집원이 있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기 조심할 건, 여긴 응집원이 있다가 아니라 RH 응집원에 노출된다. 다시 말해서 RH 플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몸에서 이 RH 플러스 인자를 비자기로 인식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면역 반응이, 2차 방어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생기게 되고 기억세포가 생기죠. 그 뒤로 항체가 몸속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두 번째 수혈을 받을 때, RH 플러스 수혈을 받았다면 당장 그 몸 안에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다르죠, 분명히. 자, 여기서 RH 응집원과 응집소 했는데 RH 응집원은 적혈구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했죠? 그래서 ABC 혈액형의 응집원과 달리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ABC 혈액형의 응집원은 단백질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RH 응집원은 적혈구만 존재하므로 RH 응집소가 생성되려면 반드시 맨 처음에 뭡니까? RH 플러스가 RH 마이너스인 사람의 체내에 들어가서 한 번은 면역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RH 응집소는 응집소 알파, 베타와 달리 분자량이 매우 작다. 자, 이게 또 차이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태반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입니다. 엄마 뱃속에 엄마가 A형인데 아이가 B형이다. 그러면 그 엄마의 그 베타가, 엄마의 혈액 속에 들어있던 베타가 아이 몸으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왜? 태반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자량이 큰 분자이기 때문에 태반을 통과하지 못하는데, RH 플러스에 대한 그 응집소는 분자량이 매우 작습니다. 일반 항체입니다. 일반 항체가 똑같기 때문에 태반을 통과해가지고 실제로 무시무시한 결과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항체는 태반을 통과해가지고 엄마가 감기 걸렸다? 당연히 아이도 감기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는 왜냐? 바이러스는 태반을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감기를 빨리 낫기 위해서는 일단 약을 드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약물은 안 되고 이 태반을 통과할 수 없는 약물을 드셔야 됩니다. 뭐 그건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RH식 혈액형과 수혈했는데, RH식 혈액형에서는 RH-형은 RH+형에게 수혈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거꾸로 RH 플러스는 RH 마이너스한테 수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RH 마이너스는 RH 플러스를 인식하기 때문에, 인식해서 아까 말한 면역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혈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량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은 괜찮지만 2, 4개월 후에 RH 응집소가 생긴다고 하는데 나중에 다시 RH 수혈을 받을 때 그때 위험스럽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런 식의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인 모시도인데, 맨 처음에 이제 RH 혈액형의 판정인데 뭐냐면, 이 원숭이, 붉은털 원숭이가 있는데 붉은털 원숭이의 적혈구를 누구한테 주사하냐? 토끼한테 주사합니다. 그럼 토끼는 이거 비작이죠. 따라서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토끼 혈액을 채취하게 되고, 토끼의 혈액을 채취해서 항체는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어디? 위쪽이 혈액 또는 혈액이 아니라 혈청. 그런데 RH 플러스에 대한 항 RH 혈청이 있죠. 혈청이 있고 사람의 혈액을 섞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혈청에 사람의 혈청을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응집이 일어나면 얘가 비자기로 인식되는데 RH 응집원이 있는 건데, 붉은털 원숭이는 이 응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 사람도 응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응집이 일어나면 똑같은 응집원이 있다고 해서 RH 플러스가 되죠. 응집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붉은털 원숭이의 응집원에 있는 RH 플러스 인자가 없다는 얘기죠. 없기 때문에 RH 마이너스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저하세포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질병일 수 있는데, 질병이라고 말하기 좀 곤란합니다. 일단 조건은 아버지는 무조건 RH 플러스형이 돼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 혈액형에서 나오는 것은 아까 말한 ABC의 혈액형 판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RH-에 대한 것을 RH 혈액형에서 나올 때는 이 저하세포증이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인데 아버지는 RH+형, 엄마는 RH-형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 첫째 아이라고 하지만 꼭 첫째 아이만 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저하세포증 태아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저하세포증이에요. 저하세포증인데 그 이전에 반드시 RH+형 형제가 먼저 태어나야 됩니다. 난다는 얘기는 태어나서 이제 그 출산할 때 태반을 갖다 뽑아낼 때 거기서 아이 혈액이 엄마 몸속에 일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소량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엄마 몸에서는 어떤 게 일어나죠? 반드시 들어가니까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죠.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서 RH+에 대한 기억세포가 생깁니다. 그럼 기억세포 생기고 항체가 엄마 몸속을 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저하세포증 태아는 반드시 RH+형이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들어간 아이도 RH+면 아까 그 돌고 있던 항체가 아이 몸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체내로 유입되고 다량의 항체가 만들어지고 둘째 임신 시 태아의 성숙 적혈구를 응집시킨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응집소, RH+에 대한 응집소는 미성숙 적혈구는 인식을 못합니다. 없나 봐요. 근데 그 산소 운반이 가능한 성숙 적혈구만 응집을 시켜가지고 산소 운반이 어려워져가지고 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BC 혈액형을 제외한 모든 항체는 태반을 통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혈청과 혈장 이거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피를 좀 모아 보게 되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얘가 굳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 시험관에 놓으면은 굳어서 여기가 그 피떡이 되는 거죠. 혈병 이렇게 말을 하는데 피덩어리가 남고 위쪽에 맑은 액체가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혈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혈액 응고가 일어나서 된 거거든요. 피가 자연스럽게 굳는 거. 근데 여기 혈장은 피가 굳지 않게 만들어준 약품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원심 분리를 돌리게 되면 아래 마찬가지로 혈구가 가라앉고 이때 맑은 액체가 나거든요. 이때 이걸 혈장이라 합니다. 그럼 무슨 차이냐? 차이가 있죠. 얘는 자연스럽게 굳은 거고 얘는 자연스럽게 굳지 않은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보통 혈장 안에는 섬유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녹아있는 섬유소인데 단백질성 섬유소인데 이것이 산소와 노출되게 되면 혹시 여러분들 혈구 중에서 뭐가 있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죠? 혈소판이 터집니다. 그 안에서 효소가 나와서 여기 있는 단백질을 그물 형태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 혈구가 만들어지면 걸리게 되면 아까 말한 이 혈병, 다시 말해서 핏덩어리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위에는 섬유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혈청은 섬유소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혈장은 혈청 플러스 뭡니까? 섬유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혈액형 판정일 때 왜 혈청을 쓰느냐? 섬유소를 쓰게 되면 떨어뜨리게 되면 잘못하면 거기서 응고가 되죠. 이게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응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판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때는 혈청을 반드시 쓰게 돼요. 섬유소를 제거한 혈청을 반드시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혈청과 혈장은 구분하시겠죠? 항체는 보통 혈청 형태로 보통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